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종합뉴스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오늘 역대 최다인 1,097명을 기록하면서 닷새 연속 1,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거리두기 3단계 상향에 선을 그으면서 지금 방역 단계에서 확산세를 꺾는데 국민들이 동참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차민아 기자입니다. 1,097명.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닷새 연속 1,000명대로 주말이라 검사 건수가 2만 건 줄었는데도 확진자는 증가했습니다. 치명률이 높은 고령자 시설의 감염 증가가 큰 문제입니다. 인천 서구의 요양병원에서 24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고 경기 부천시 요양병원은 누적 확진자가 134명이 됐습니다. 방역 지표도 악화일로입니다. 신규 확진자 3단계 격상 기준인 한 주간 일일 평균 800명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 비율은 30%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정부는 3단계 격상에 대해선 여전히 선을 긋고 있습니다. 방역 체계가 점점 더 굳건해지고 의료 체계가 대응 능력을 점점 더 높여가는 체계를 갖추어가는 그런 과정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3단계로 가더라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5인 이상 모임은 금지하되 지역 간 이동 제한은 검토하지 않고 생필품 구매 등 일상을 유지한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차민아입니다. 서울에서 60대 확진자가 병실 입원을 기다리다 숨지는 일이 또 발생했습니다.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에서 중환자 즉시 입원이 가능한 병상은 0개, 즉 하나도 없는 상황이고요. 수도권에 3개 남았습니다. 심가영 기자입니다. 지난 19일 서울에서 60대 코로나19 확진자가 병상을 배정받기 전 숨졌습니다. 한 확진자와 식사 후 음성 진단을 받고 17일까지 열흘간 자가격리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격리 마지막 날 검사에서 양성이 나와 병상 배정을 기다리던 중 의식을 잃은 채 가족에게 발견됐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지 24시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기저질환은 없는 분이신데 보건소 쪽에서 병상 요청을 드린 상황인데 요즘에 아시다시피 바로바로 안 되더라고요. 수도권에서 자택에 대기 중인 확진자는 36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여기에 중환자용 병상이 아닌 요양병원에 있거나 24시간 이하 대기한 확진자는 포함되지 않아 실제 확진 후 입원을 기다리는 인원은 더 많을 걸로 추산됩니다. 실제 일주일간 중환자와 준중환자 병상 80개가 추가 확보됐지만 병상은 아직 태부족합니다. 전국에서 중환자가 당장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은 38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서울, 대전, 충북을 비롯한 6곳에는 남은 중환자 병상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전체 확진자의 72%가 집중된 수도권은 인천 1개, 경기 2개로 3개뿐입니다. 정부가 민간병원에 첫 행정명령을 내려 300여 개의 전담 치료병상을 추가 확보하기로 했지만 기존 환자 이동과 의료진 확보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서울 송파구의 동부구치소. 저 거대한 건물은 지금 코호트 격리 조치로 외부와 차단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관련 확진자 203명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자체 예산 부족으로 서울시 예산으로 전수검사를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확진자 일부가 서울 내 지방법원을 오가면서 추가 감염에 대한 우려 커지고 있습니다. 다른 구치소나 교도소, 교정시설 어떻게 전수검사 다 하고 있을까요? 박재환 기자입니다.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수용자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한 건 지난달 종사자의 가족이 처음 확진되면서부터입니다. 이후 지난 17일 동부구치소 직원 425명과 수용자 2,419명에 대한 전수검사를 벌인 결과 누적 확진자는 총 20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수감자가 186명, 교도관 등 종사자가 17명인데 수감자 중 185명과 종사자 1명이 17일 이후 추가 확진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구치소는 현재 폐쇄된 상황입니다. 내부에는 따로 격리 공간을 만들어 확진자를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이곳에 수감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집단 감염의 원인으론 예산 부족으로 진작 전수조사를 하지 못한 상황과 함께 신입 수용자를 기존 수용자와 함께 수용한 문제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신입 수용자 시설이 여전히 홍거이겠죠. 신입 수용 시설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다 확진이 됐다라고 보는 거죠. 독거 수용 시설을 확충해야 되지 않느냐. 한편 미결수들이 재판을 위해 서울 내 법원을 오고 간 사실이 드러나면서 전방위적인 확산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엔 지난 14일부터 18일 확진자가 다녀가면서 추가 방역을 실시했고 동부지방법원도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전 직원에게 검사를 권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엔 수감자 2명이 지난 14일과 15일 다녀갔는데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N 뉴스 박자한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오늘 화이자 얀센 백신은 내년 1분기 접종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대신에 이미 공급 계약을 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이르면 내년 2월, 늦어도 3월에는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안진우 기자 보도 먼저 보시고요. 뉴스 추적하겠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화이자와 얀센, 모더나의 백신은 내년 1분기 접종은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해당 업체와 계약이 임박했지만 공급 약속을 받은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영국산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은 내년 초 식약처의 사용 승인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빠르면 내년 2월, 늦어도 3월이면 접종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1,000만 명분의 백신이 1분기에 모두 오는 것은 아니며 차례로 반입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정부는 지난 18일 인구의 80%가 접종 가능한 4,400만 분의 백신을 확보했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아스트라제네카 외엔 공급 약속을 받은 게 없습니다. 계약 내용들을 저희도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이렇게 밝히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현실적인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점을. 정세균 총리는 지난 7월 국내 확진자 수가 100명 수준이어서 백신에 대한 의존도를 높일 생각을 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사실상 백신 확보전에 뒤늦게 참여했다고 시인했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네, 자 확진자는 늘어나고요. 병상은 부족해지고 백신 공급도 예상보다 좀 차질이 빚어지는 것 같고요. 이러다 보니까 정부의 고민이 더 깊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부 유호정 기자와 코로나19 관련 뉴스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호정 기자, 오늘 오후에 이제 정세균 총리 주재로 중대본 회의가 열렸어요. 3단계 격상 없이 확산세를 막기로 하는 게 정부 방침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정부가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없이 지금 수준에서 확산세를 꺾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는 검사 건수가 평일보다 2만 건 가까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0시 기준 역대 최다 확진자가 나온 상황입니다. 게다가 지난 한 주간 60대 이상 감염자는 하루 평균 313명이나 된다는 점도 우려되는 점입니다. 네, 정부가 3단계 격상을 주저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엔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도 차라리 3단계로 격상해서 빨리 잡았으면 좋겠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 때문인지 박능우 장관은 오늘 많은 분들이 3단계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근데 서비스뿐만 아니라 생산을 하는 제조업 분야도 일정 부분 멈추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우리 경제에 파급 효과가 크고 피할 수만 있다면 반드시 피해야 되는. 전문가들은 이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상황인데 지금 이 상태로 3단계 격상하지 않고 말이죠. 지금의 확산세를 잡을 수 있을까요? 네, 우려되는 점인데요. 이 전문가들은 거리두기 효과를 보려면 적절한 시기에 격상이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애초에 정부는 수도권 2.5단계 효과도 볼 수 있을 걸로 예상했습니다. 이 수도권에서 2.5단계 상향이 이뤄진 게 지난 8일인데요. 이 거리두기 효과가 통상 7일에서 10일 뒤에 나타납니다. 예. 그런데 지난주에 보면 이 확산세가 꺾이기는커녕 1,000명대를 기록했고 특히 수도권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시기를 놓친 거리두기는 경제적 피해는 피해대로 그대로 보면서 방역 효과조차 미미한 좀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이게 사실 수도권 같은 경우는 2.5단계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나름 여러 가지 조치를 했지만 확산세가 지금 꺾이지 않단 말이에요. 그 이유를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숨은 감염자가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 때문에 방역당국은 지난주부터 수도권에 임시선별 검사소를 설치해 누구든 익명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현재까지 이곳에서 16만 명이 넘게 검사를 받았고요. 이 중에서 38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즉 지역사회에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감염을 전파시켰을 이런 숨은 감염자 385명을 선제적으로 찾아낸 겁니다. 이 때문에 정 총리는 오늘 수도권 외 전국 주요 도시에도 임시진료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지시를 했고요. 당장 부산에서는 내일부터 이 검사소 운영이 시작됩니다. 네. 그러니까 확진자가 폭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숨어 있는 감염자가 많기 때문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숨은 감염자가 예상보다 수치가 높은 것 같아요. 네, 이 수치가 심상치 않은 상황인데요. 당초에 서울시는 10,000명당 확진자 1명이 나올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요. 그런데 지금 수치를 단순 계산해 보면 10,000명당 확진자가 약 23.6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숨은 감염자들이 코로나19를 지역사회에서 전파시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인명검사를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있지만 이 확산 전에 이들을 모두 찾아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자, 그러면 이대로라면 2,000명대도 하루 신규 확진자가 2,000명대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얘기가 지금 가능한 겁니까? 네, 지금 현황으로만 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현재 감염 재생산 지수는 1.1을 조금 웃도는데요. 감염자 1명이 1.2명에게 코로나19를 전파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확산세가 잡히려면 이 수치가 1 아래로 떨어져야 합니다. 네. 게다가 K방역의 핵심은 이 동선 파악을 통해서 확진자를 선제적으로 찾아내는 건데 지금 1,000명대 확진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1,000명인데 이 1,000명의 역학조사를 다 못할 거 아니에요? 1.2에서 1.3 정도인데 이게 4, 5일 지나면은 이 숫자대로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한 200~300명은 나올 거고 또 4, 5일 지나면은 2,000명 올라가는 거니까 지금 이걸로는 못 견딘다는 거죠. 이렇게 상황이 되다 보니까 또 병상도 부족하고 의료진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정세균 총리가 의대생 구제 가능성을 언급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오늘 오전 정세균 총리가 한 방송에 출연해서 국가고시 응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을 구제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정 총리는 국민 여론 때문에 굉장히 신중했는데 이 여론도 좀 바뀌는 것 같다고 했고요. 조만간 정부가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뉴스추적 유호정 기자였습니다. 영국에서는 기존 코로나19보다 감염력이 70% 더 높은 변종 바이러스가 확산해 런던과 일부 지역이 긴급 봉쇄됐습니다. 유럽 각국이 성탄절 연휴를 앞두고 통금과 이동 제한 조치를 다시 강화하고 있습니다. 신혜진 기자입니다. 주말 런던 시내에 아침부터 수백 명의 시민이 거리로 몰려 나왔습니다. 한 달 넘게 지속한 제한 조치에 참지 못하고 항의 시위에 나선 겁니다. 이런 반대 여론에도 영국 정부는 수도 런던과 잉글랜드 남동부 지역에 또다시 긴급 봉쇄령을 내렸습니다. 기존보다 감염력이 70% 더 큰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We must, I'm afraid, look again at Christmas. And as Prime Minister, it's my duty to take difficult decisions, to do what is right to protect the people of this country. 4단계 봉쇄령이 단행된 지역에선 가게와 체육관, 미용실 등은 성탄절 연휴에도 모두 문을 닫아야 하고 보육이나 등교와 같은 목적 외에는 반드시 집에 머물러야 합니다. 나머지 지역은 애초 23일부터 닷새간 적용하기로 한 이동 제한 완화 조치가 성탄절 당일에만 허용됩니다. Kind of upset about it, but what can we do? Just have to hope for the best and just go by the rules. 호주 최대 도시 시드니에서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화하는 고강도 대책을 내놨습니다. 한 가정에 10명을 초과해 모일 수 없고 식당 등에선 300명 이상 집합할 수 없습니다. 독일에선 성탄 전야부터 비필수 상점은 모두 폐쇄하고
재택근무가 의무화됩니다. 이탈리아는 24일부터 나흘간 특별한 사유 외에 외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음식점과 술집, 상점은 모두 문을 닫습니다. MBN 뉴스 신혜진입니다. 경기도 평택에 있는 물류창고 공사장에서 근로자 5명이 추락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3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는데 경찰은 안전의무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지상 5층 높이의 진입 램프 바닥이 뻥 뚫렸고 콘크리트 난간이 위태롭게 매달려 있습니다. 오늘 오전 7시 반쯤 경기도 평택시의 한 물류센터 공사장에서 일하던 근로자 5명이 추락했습니다. 이들은 진입 램프 부근에서 천장 상판을 덮는 작업을 하다가 천장이 무너지면서 10m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천장에 설치된 콘크리트 골격이 갑자기 무너지는 바람에 미처 피할 틈이 없었습니다. 수평으로 이렇게 쭉쭉쭉 돼 있는 그 콘크리트 그 구조물이 철판을 덮는 과정에 불상의 원인으로 툭 떨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위에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다 우르르 떨어져 버린 거고요. 근로자 3명은 호흡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고 나머지 2명은 중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현장 증거물을 보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고 현장에 있던 다른 근로자들은 당시 모든 근로자가 안전모를 착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현장 감식을 진행하는 동시에 현장 관리소장 등 시공사 관계자들을 불러 안전의무 준수 여부에 대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최근 응급 환자들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다는 소식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심정지가 온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응급센터에서 무사하게 회복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의료진이 중증도가 가장 낮은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보내서 병상 확보를 하는 등 빠르게 판단을 한 덕분이었습니다. 윤기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병원에 도착한 구급차에서 50대 여성 환자가 나와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응급실로 들어갑니다. 응급실 격리병동에서 의료진이 기관 내 삽관으로 기도를 확보하고 환자의 상태를 살핍니다. 환자는 코로나19에 확진돼 생활치료시설에 있던 중 갑자기 고통을 호소하다 의식을 잃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이송되는 길에 심정지가 왔습니다. 방향을 돌려 인근 아주대병원으로 온 환자는 3시간 넘는 응급치료 끝에 심장 박동을 회복하고 이동식 음압 장비에 실려 병원 내 중증 환자 병동으로 옮겨졌습니다. 당시 병원엔 남는 음압 병상이 없었지만 가장 중증도가 낮은 환자를 인근 전담병원으로 옮겨 병상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병원 말고는 이 근처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코로나 확진 환자를 중증 환자를 볼 만한 병원이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저하지 않고 환자를. 자칫 환자가 목숨을 잃을 뻔한 위급한 상황이었지만 의료진의 빠른 판단과 대응으로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야권 단일 후보로 나서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또 중도 포기할 것이라는 냉소적인 반응이 나왔고요. 최중락 기자 보도 먼저 보시고요. 기지개 켜고 있는 서울시장 선거 뉴스 추적하겠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정권 심판론을 내세우며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지난 2011년 고 박원순 시장에게 후보직을 양보했고 2018년에는 3위에 그친 이후 3번째 서울시장 도전입니다. 서울시장 선거 패배로 정권 교체가 불가능해지는 상황만은 제 몸을 던져서라도 막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안철수가 이기는 선거가 아니라 전체 야당이 이기는 선거를 하겠다며 야권 후보 단일화에 나설 뜻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나아가 2022년 대선 불출마도 감수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제가 대선을 포기하고 서울시장 선거 출마 결심을 한 배경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대선 당시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까지 했던 민주당에서는 차기 대선 출마를 위한 꼼수라는 냉소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완주를 못할 것 같은 느낌, 유기용 의원은 변절자, 낙선이라고 표현했고
안민석 의원은 대권 가망업자, 전략상 후퇴라고 비꼬았습니다. 정의당은 노평에서 누가 야권 단일 후보로 만들어졌는지 착각은 자유라고 지적했습니다.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하면서 내년 보궐 선거판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정치부 전정인 기자 뉴스 추적하겠습니다. 전정인 기자, 안 전 대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 서울시장 절대 안 나간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갑자기 입장이 바뀌었어요, 오늘 아침에. 네, 그렇습니다. 안 대표가 서울시장에 출마 선언을 하면서 크게 두 가지 명분을 강조했는데요. 뭐예요? 네, 결자해지. 10년 전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 양보한 것을 직접 매듭짓겠다는 것이고, 서울시장 선거를 이겨 정권 교체 교두보로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겉으로 내세운 명분이라면 세석밖에 되지 않는 군소정당의 한계와 본인의 지지율 침체 등은 정치적 결단의 속사정으로 풀이됩니다. 네, 이제 서울시장 후보 출마한다고 그랬으니까 이번에 또 나아가면은 서울시장을 지금 삼수를 하는 셈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0년 전 자신보다 지지율이 낮았던 박원순 후보에게 양보를 했었죠. 네, 당시 화면 보시죠. 그래서 저는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제 삶을 믿어주시고 성원해주신 분들의 기대를 잊지 않고, 그리고 지난 2018년 서울시장 선거에도 바른미래당 후보로 나가 3위로 참패했고 이번이 세 번째 도전입니다. 네. 네, 사실 연이은 패배로 존재감이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늘 따라붙는 철수 정치. 그러니까 이번에는 안철수하고 완주할 수 있을 것이냐는 우려들이 벌써부터 나옵니다. 네. 안 전 대표가 정치적 승부수를 던진 건데요. 국민의힘 쪽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환영한다는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네, 당내 대권 주자로 꼽히는 원희룡 제주지사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안 대표의 결단을 환영하며 반문연대로 함께 뭉쳐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네, 문제는 언제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겁니다. 이에 대해 안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열린 마음으로 이길 수 있는 최선의 가능성을 찾고자 한다고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는데요. 네, 안 대표 입장에서는 범야권 단일화 협상에 무게를 둘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의힘 내에서는 안 대표가 입당해 경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단일 후보 선출 방식을 두고 양측의 밀당이 시작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쪽의 입장이라면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입장 생각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김종인 위원장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지 않았어요? 네, 그동안 안 대표가 국민의힘을 향해 러브콜을 보낼 때마다 냉랭한 반응을 보였었죠. 예.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 뭘 하겠다는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고 막연하게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 뭐 노력하겠다고 하는 거는 항상 하는 얘기 아니에요? 네, 김 위원장은 서울시장에 나가고 싶으면 당내 경선에 참여하라는 게 기본 입장입니다. 다만 곧 출범하는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경선 룰을 확정 짓는데 안 대표의 정치적 결단을 감안하는 조치들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네, 비대위 핵심 관계자는 이제 공관위의 시간이라며 안 대표뿐 아니라 다른 외부 인사들도 염두한 경선 룰을 만들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이 최근에 유승민 전 의원하고 독대를 했다면서요? 네, 지난 17일 비대위원장실에서 두 사람이 배석자 없이 만났다고 합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확인이 안 되지만 시기가 시기인 만큼 내년 재보선 이야기도 나오지 않았겠냐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네, 사실 당내 일각에서는 유 전 의원도 서울시장 선거에 뛰어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아 유 전 의원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안 대표 출마 선언에 대한 여당 반응을 보면 조금 긴장한 것 같기도 한데요. 아직 우상호 의원만 출마를 지금 선언한 상태죠? 네, 현재 우상호 의원만 출마 선언을 했고 박주민 의원이 출마 여부를 고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네, 안 대표의 출마 선언이 민주당 선거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야권에서 대선 주자가 나서는 만큼 민주당에서도 더 중량감 있는 인물이 나서야 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시선이 박영선, 추미애 두 장관에게 쏠리는데요. 네, 박 장관은 각종 서울시장 후보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그간 출마 질문이 나올 때마다 말을 아껴왔습니다. 네, 안 대표 등판에 박 장관의 출마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이고요. 네, 추 장관 등판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크지는 않아 보이는데 향후 선거 분위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또 추미애 법무장관 두 사람의 거취는 또 개각과도 지금 맞물려 있는 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할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전정현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충북 음성소망병원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치료차 서울로 이송됐다가 도주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환자복을 입고서는 택시를 타고 도망쳤는데 2시간 만에 청주에서 발견됐습니다. 이상은 기자입니다. 서울 광진구의 국립정신건강센터입니다. 58세 확진자 여성이 충북 음성 소망병원에서 이곳으로 이송됐다 도주한 시간은 오늘 오후 1시쯤이었습니다. 구급차를 타고 온 환자는 구급 대원들이 수속을 밟으려 내린 사이 안전벨트를 풀고 도망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환자복을 입은 채 이곳 센터 정문 앞에서 혼자 택시를 잡아 타고 도주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자신의 집이 있는 청주로 향했지만 결국 2시간 만에 붙잡혔습니다. 환자복을 입은 채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수상히 여긴 택시기사 덕분이었습니다. 청주 분청동을 지나다가 우리 기부제를 발견하면서 들어온 것 같아요. 환자는 택시 안에 있고 기사분이 떼끔이 몰고서. 해당 환자는 다시 국립정신건강센터에 격리 입원될 예정입니다. 그쪽에 있는 보건소에서 앰뷸런스가 확보되는 대로 이쪽으로 오는. 방역당국은 택시기사 등 해당 환자 접촉자에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상은입니다. 방역당국이 모임을 자제해달라고 간절하게 호소하는 상황인데 오늘 한강공원에서는 다수가 모인 강남 아파트 재건축 총회가 강행됐습니다. 주최 측은 방역수칙을 지켰다는 입장인데 저희 기자가 본 모습은 거리 두기가 없는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조동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 잠실 한강공원 한켠이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마스크를 내린 사람들이 서로 삿대질을 하며 고성까지 주고받습니다. 재건축 예정인 서울 강남 아파트의 조합원 총회 개최를 놓고 찬성과 반대 측이 얽혀 아수라장이 된 겁니다. 총회를 개최한 조합원들은 입장 인원을 49명으로 제한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49인만 모이면 되잖아요. 50인 이상 안 모이면 되잖아요. 현장에는 눈으로 봐도 훨씬 많은 인원이 모여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확진자가 폭증하는 현 상황에서 이런 대규모 모임이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합니다. 50인 이하의 모임이더라도 감염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같이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경우에는 가능한 모임을 자제해 주시고 일상생활을 최대한 멈추면서. 서울의 한 재래시장입니다. 가게 앞은 음식을 사려는 시민들로 북적이고 야외 노점에선 마스크를 내린 시민들이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눕니다. 약간 사람들 좀 많고 한데 불안하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저는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열려있기 때문에 이 공간은 아주 안전하다. 확진자가 연일 1000명대를 기록하고 있지만 재래시장은 여전히 붐볐습니다. 사람들 대부분이 마스크를 내린 채 술을 마시고 있었고 거리두기 간격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방역당국이 시민들의 외출과 모임 자제를 간절하게 호소했지만 오늘 모습은 호소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MBN 뉴스 조동욱입니다. 네, 이번에는 방역 조치를 어기고 꼼수 영업을 하는 현장을 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합금지 조치로 사실상 영업 금지인 유흥주점이 몰래 손님을 받는가 하면 밤 9시 이후에 문을 닫지 않는 업소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현장 취재 강세현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유흥주점입니다. 단속반이 방문을 열자 손님이 빽빽하게 앉아 있습니다. 신문지 좀 주세요. 이제 출석 요구를 하면 그때 저희 사무실 오셔가지고 조사 받으시면.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문을 열었다 적발됐는데 도우미까지 불러 영업을 했습니다. 아가씨들 어디서 불렀고 본인은 몇 시부터 영업했고 이거 적으면 돼요. 저는 아까 9시쯤에. 해당 업소는 집합금지 명령 국문이 붙어있는 출입문은 닫고 뒷문으로 손님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른 술집에서도 밤 9시가 넘은 시간까지 술을 마시다 적발되고 영업하는 게 아니고
친구분들도 안 돼요? 어쩌면 더 음식을 드시는 게 안 된다고. 문을 닫아야 하는 당구장에서 당구를 치다 단속에 걸리기도 합니다. 지난 금요일 밤 서울에서만 방역수칙을 어긴 업주와 손님 35명이 적발됐습니다. 방역 위반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불법 영업 상황에 대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필요하다면 단속도 함께 하겠습니다. 감염병 예방법의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인생 100세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해요?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관절 건강이 아닐까요? 예. 예. 그래서 네. 겨울철이면 어르신들의 인공관절 수술이요. 한 해 8만 건 넘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로봇 관절 수술이 각광받고 있다면서요. 예, 로봇 수술을 하면은 뼈를 정확히 인식하고 삽입할 수가 있는데 네. 한 해 2천 건밖에는 못 한답니다. 로봇 수술 도입이 더딘 이유를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혁준 기자입니다. 환자의 다리뼈 구조를 바탕으로 인공관절 수술 계획을 세우고 3차원 영상을 만듭니다. 의료진은 로봇에게 수술대에 오른 환자의 다리뼈 위치를 인식시키고 로봇은 수술 계획대로 뼈를 자릅니다. 인공관절 수술은 환자의 고관절과 무릎, 발목까지 이어지는 역학적 축에 맞게 정확히 뼈를 자르고 관절을 삽입해야 합니다. 14,000건 정도 이상 해본 결과 로봇으로 수술을 하게 되면 정확하고 또 일관성 있게 환자분 축에 맞춰 삽입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로봇으로 수술하면 기존보다 수술 시간을 절반으로 단축하고 절개 부위를 줄여 환자의 회복이 빠릅니다. 수술 뒤 일주일 내에 본격적인 재활 훈련에 나설 수 있습니다. 수술하고 나와서 많이 안 아팠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도 걸었는데 하나도 안 아팠어요. 장점이 많지만 로봇 수술의 국내 도입은 더딥니다. 2002년에 처음 시작해 20년 가까이 지났는데도 한 해 인공관절 수술 8만여 건 중 로봇 수술은 2,000건가량에 그칩니다. 보건당국이 손으로 하는 인공관절 수술과 로봇이 하는 수술의 비용 차이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은 탓입니다.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수술료는 같고 뼈 절상용 톱니바퀴 비용만 추가로 받을 수 있어 로봇 구매 부담은 고스란히 병원 몫입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코로나19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출은 줄었는데 매달 내야 하는 임대료가 큰 부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정부가 내년 1월 소상공인들의 임대료를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명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추어탕집을 운영하고 있는 이수자 씨. 손님은 줄 대로 줄었고 이달 임차료 걱정에 한숨부터 나옵니다. 장사도 요즘 안 되는데 임대료는 왜 그리 또 빨리 돌아오는지 몰라요. 한 달에 장사하고 아줌마 좀 주고 임대료 내면은 별 남는 게 없어요. 정부가 다음 달 중 자영업자들에게 임차료를 직접 주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가정했을 때 3차 지원금에 임차료 직접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액은 집합 금지 업종에 준 200만 원에 임차료 명목으로 최대 100만 원을 더 얹어주는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대인을 간접 지원하는 방식의 효과가 미미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정부가 장려한 착한 임대인 운동은 수혜 점포가 5.5%에 불과했습니다. 정부는 소상공인 이외에도 학습지 교사나 택배기사 등 특수 고용직까지 지원 대상 확대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코로나19 3차 피해 지원금은 4조 원을 훌쩍 넘을 전망입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잠잠했던 북한이 금강산 관광지구 개발 문제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남측 시설들을 드러내라고 지시했던 게 작년 10월인데 코로나19로 중단됐다가 다시 추진 의사를 보인 겁니다. 시설을 철거하게 되면 1조 원 가까운 우리 재산이 피해를 봅니다. 이수아 기자입니다. 북한 경제를 총괄하는 김덕훈 북한 내각 총리가 금강산 관광지구 개발 사업 현장을 시찰했습니다.
지난해 10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우리 시설의 철거와 재개발을 지시한 지 1년 2개월 만입니다.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저런 남측 시설들을 남측의 관계 부문과 합의해서 싹 드러내도록 하고 현대적인 봉사시설들을 우리식으로 새로 건설. 김 총리는 고성항 해안관광지구, 해금강 해안공원지구를 둘러보며 세계적인 호텔과 골프장 건설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금강산 관광지구 내 우리 측 시설물 가격은 2,260억 원, 사업권 대가로 현대 아산이 북한에 지급한 금액은 5,840억 원 상당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측에 언제까지 철거하라는 그러한 차원에서의 이야기는 나올 수 있지만 남북 간의 특별한 접촉을 통해서 금강산 관광 재개로 가는 그 흐름은 당분간 만들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내년 1월 북한 당대회에서 발표될 새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에 금강산 관광지구 개발 계획이 포함될지 관심입니다. MBN 뉴스 이수아입니다. LPGA 투어 최종전에서 고진영과 김세영이 우승을 놓고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 세계 랭킹과 상금 등등 각종 타이틀을 따게 됩니다. 그리고 골프 대회에 참가한 타이거 우즈 부자의 경기 모습까지 구경호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선두를 달리던 세계 랭킹 1위 고진영의 신중한 버디 퍼트가 아쉽게 홀컵을 지나갑니다. 뒤이어 같은 조인 랭킹 2위 김세영의 버디 퍼트는 홀컵에 떨어집니다. 이후에도 김세영과 고진영은 완벽한 샷으로 위기를 벗어나며 엎치락 뒤치락. 한타 차로 1, 2위를 기록한 김세영과 고진영은 내일 긴장감 넘치는 한판 대결을 예고했습니다. 김세영이 2년 연속 대회 우승에 성공하면 상금과 올해의 선수상을 거머쥐고 고진영이 우승하면 상금왕을 차지합니다. So we know through each other. So this is competition. So we are close, but we have to separate. 똑같은 옷과 자세, 스윙으로 주목받은 타이거 우즈와 11살 아들 찰리. 찰리가 과감한 샷을 시도해 볼을 그린 위에 올리고 깔끔하게 퍼트까지 성공해 이글을 낳습니다. 우즈 부자는 가족과 함께 나선 이벤트 대회에서 10언더파를 기록해 쿠처 부자의 네타 뒤진 공동 6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MBN 뉴스 구경호입니다. 내일도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기온이 점차 오르고 있긴 하지만 내일 아침까지는 한파가 이어지겠는데요. 중부지방과 경북의 한파특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내일 아침 서울이 영하 6도까지 내려가겠고 다행히 낮에는 3도까지 올라 평년 수준을 되찾겠습니다. 모레인 화요일에는 기온이 더 크게 올라서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찬바람 대신 미세먼지가 다시 불어듭니다. 내일 오후에 중서부부터 공기가 나빠지기 시작해 모레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나타내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맑고 쾌청했습니다. 내일도 하늘이 대체로 맑겠고요. 아침 기온 영하 10도 안팎으로 춥겠습니다. 반면 낮에는 5도 안팎까지 올라 추위가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건조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목요일에는 전국에 비나 눈이 오겠고요. 크리스마스에는 다시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 오후에 눈이 시리도록 푸른 하늘입니다. 그러니까요. 코로나19 최대 위기 속에 저 모습을 보고 있자니 왠지 모르게 좀 서글퍼집니다. 그렇죠. 네. 자연은 일상인데 우리는 코로나에 갇혀갖고 일상을 누리지 못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고통 속에서 여기까지 겨우겨우 왔는데 또 최대 위기를 맞고 있고요. 네, 예. 모두가 뭐 힘을 합칠 때입니다. 너나 할 때가 아니라 우리라고 할 때겠죠? 네. 네. 자, MBN 종합뉴스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